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전 보이스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중보 김태환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는 전부 김태환 멘토님 보고 중보 네, 마치 호가 됐습니다. 그죠? 호가 돼버렸습니다. 예. 오늘 시장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크게 대형 호재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점. 그러니까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좀 박스권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부진한 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네, 현재 시간 기준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체는 현재 시간 기준에 0.56% 하락해서 전일 대비 11.33포인트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7포인트 정도 선을 전후해서 조정폭이 아직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현재 89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6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일단 어제와 오늘 연이틀 동안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매도 규모는 약간 좀 200억 원대 이하로 좀 줄어들어서 197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인 897억 원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면서 모처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시장에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보단 역시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하락 업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3%대의 그런 업종 상승률을 보이면서 한국전력의 강세가 이시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종이 목재 업종은 2.2%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종이나 통신, 운수장비, 섬유, 의복 이런 업종들은 약간 강보합 정도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은 오늘 건설업종이 큰 폭으로 좀 급락을 하면서 2%대까지 업종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화학업종도 오늘 1.6%까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LG화학의 주가 조정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권업종이 또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1.5%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하루 상승 이후에 또다시 하루 만에 또 조정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봤으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피 대비 조금 더 밀렸습니다. 0.6%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4.4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668.36포인트를 보이고 있으니까 600또 70포인트대가 다소 좀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여전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동시효과의 외국인들이 좀 매수에 가담을 했지만 또다시 하루 만에 201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또다시 오늘 또 58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6일 연속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아직까지 매도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6일 연속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조금 더 늘어난 규모인데요. 794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섬유 의료 업종이 3.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2.9%대니까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필링크라든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또 이런 여타 종목군들의 좀 반등폭이 이어지면서 업종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1%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여타 비금속이나 건설, 운송,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는 좀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 시장 자체도 오른 업종에 비해
비해서 하락하는 업종들이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출판 매체 복지 업종이 3.8%대까지 업종 하락 1위를 보이는 모습이고 방송 서비스 업종도 2.5%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방송 서비스나 오락 문화, 음식료, 담배, 의료 정밀기기 같은 업종들도 1%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일단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을 좀 잠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던 셀트리온이 오늘 또 하루 만에 좀 반락된 모습인데 1.2% 정도 하락해서 71,100원 정도 현재가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로 사명이 변경된 카카오는 121,200원대까지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나 CJ E&M,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CJ E&M의 조정폭이 좀 큰 모습이고요. 로행 같은 경우도 5%대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급락세가 좀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또 메르스 양성과 환자가 좀 발생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또 요구들이 좀 방한하기가 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좀 시장에 미치면서 파라다이스도 4%대까지 조정이 좀 크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뭐 두드러지게 상승을 좀 강하게 보여지는 종목군들은 좀 없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는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S 정도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타 현대차를 비롯해서 한국전력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반등이 좀 들어와 있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반등을 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시장의 조정폭이 좀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이고 전일 같은 경우 좀 많이 떠올랐던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업종 대표주들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정도로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결국은 보면 이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의 그럼 기준점은 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2000포인트 이상을 들어 올렸던 것이고 지금의 조정은 결국은 다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즉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실적 뭐 나올 만큼 다 나왔고요. 악재 쏟아져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최근까지 반등세가 이어졌던 조선 철강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그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것은 기술적 반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요. 해상 운임 지수, 즉 BDI 지수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터무니없이 특히 유럽 쪽은 해상 운임 지수가 터무니없이 낮게 지금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냐면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결코 실적으로 올라올 수 없는 부분들을 입증해 주고 있는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렸던 조선 정유 철강 화학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농업국가로 되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맥락들을 좀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정 시에 매수해 볼 종목들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왜? 펀더멘탈 훼손 없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점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시진핑 정부의 첫 경제 청사진, 즉 중국 오중전화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죠. 웨이포트, SNC 엔진그룹, 그 다음에 완리,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우란 얘기를 드렸는데요. CKH까지 다요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원형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슈퍼 엘니뇨 얘기를 드렸습니다. 라니냐, 엘니뇨. 스페인 목동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팜스토리, 그 다음에, 남해화, 그 다음에, 바로 농우바이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모두 빨간불입니다만, 특히 팜스토리하고 남해학은
6%대 가까이 되는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G 지페이 얘기도 드렸었죠. 지페이 얘기하면서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하이셀 요 네 종목은 앞으로 마켓시어 확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급등세가 장 초반에 연출이 되는 모습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신문을 읽어드리면서 팩트를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서조차도 신문은 굉장히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 꼭 좀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하나 좀 받아보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1042번님이 좀 보여주셨는데요. 유진 로봇 6,100원 10%의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치, 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유진 로봇 이 종목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실적 자체가 확연하게 실적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저출산, 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제 일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도 이제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회가 이미 우리보다 더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이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일본은 좀 우리보다 좀 많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따라서 일본 산업 자체의 좀 성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가다 우리 국내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이와 같은 이슈에서 주가들이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6,100원대의 10%의 보유 비중이니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6,100원대 매수하셨다면 올해 한 5월달이나 6월달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7,940원에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주고 나서 반등을 줄 때 아마 매수 가담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충분한 조정 구간을 좀 많이 기다려 오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8월 21일 날만 보더라도 지수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4,085원까지 밀렸다가 좀 서서히 주가 자체가 한 단계 그리고 두 단계 정도 올라와서 일단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그 저항 구간 자체를 좀 돌파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의 고점 자체가 유진 로봇이 오늘 장중에 5,750원까지 또 올랐다가 이제 약간 상승 탄력이 좀 조정 국면 속에서 그래도 강하지만 둔화되면서 2.5% 올라서 5,64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그 유진 로봇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저가 매수세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9월 말과 10월 초 정도의 어떤 그 거래량보다는 바닥에 좀 거래량 자체가 조금은 더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종목은 뭐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우려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굳이 매도하기보단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이죠. 6,100원에서 6,150원 정도의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즉 6,150원 정도의 가격 수준 정도까지는 주가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폭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는 6,150원 정도 설정해 주시고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고 나면 이 가격대 지지가에서 조금 더 추가로 올라갈 때 6,200-300원 정도 수준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옮겨 타시는 전략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6458님, 완리 비중 10% 매수가 2,810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예.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저는 완리가요, 중국의 요번에 5중 전회 때 바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완리는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이 부동산 많이 침체가 됐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나올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은 중국의 완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일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타일이라고 하면 욕실이나 이런데
바닥에 깔려있는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들이 이제 막 집을 꾸미기 시작했고 뭔가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건설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570원 이상 3,570원 이상은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차익 실현 하지 마시고 들고 대응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손절할 종목은 아닌데요. 조금 높은 구간에서 또 따라붙으셨다는 그런 좀 찝찝한 마음은 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0758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태평양 물산 5,020원, 오이 비중 4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섬유 의복 업종들의 흐름 자체는 우리가 일시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섬이나 또는 한세실업, 영업무역, 여타 종목군들 좀 많이 좀 소개해드리면서 섬유 의복 업종들의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국내가 TPP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어떤 단기적인 차익 물량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등달아서 SG 충남 방적 같은 경우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적자를 기록한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작년 이제 2014년 이제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단기 순이익이 계속 지금 적자 구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주가에 좀 하락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 자체가 10월 12일 정도니까 이번 주가 되겠는데요. 태평양 물산 주가 자체가 이렇게 3분기 연속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를 보이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좀 실시를 함으로 해서 자금 조달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와 같은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같은 우려감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던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정도가 5,020원에 40% 정도의 비중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그 악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타적인 그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올 3분기 정도가 되겠죠. 분기적인 그 영업이익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단기 순이익 자체가 좀 터닝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단기적인 악재를 맞고 주가가 떨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저가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현재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외국인들의 매수 지분 자체도 0.7% 정도니까 거의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기관들이 좀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확실하게 좀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보유 비중이 4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와 같은 악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올 매도하는 그런 전략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주가가 8월 달에 3,900원에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9월 달도 저점을 좀 높여놓았다가 반등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악재진 요소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밑으로의 지지가 정도를 좀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250원 정도의 지지가를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4,250원 정도의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그런 측면 속에서는 다소 주가가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반등권을 이용해서 좀 매도 시점을 좀 잡아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4,950원 정도 가격이 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지면 매수가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교체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1042님 SKC 39,200원에 10% 예병군 전문가님 전번 상담 때 45,000원 매도하라 하셨는데 자꾸 내려가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45,000원이 박스권 부근이라고, 박스권 상단 부근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된다. 어찌됐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지금 여기, 그때 상담을 하셨을 때 떨어지고 있는 구간대였고, 거기서는 충분히 좀 더 빠졌다가, 내려 올라올 수도 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얘기를 앞에서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36,000원 부근까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의 시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41,500원 이상 되면, 매도 관점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 손절하실 게 아니라면,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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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22,500원에 22,500원에 20%요. 20%. 예. 먼저 한번 상담했는데, 네네네. 그게 26,000원까지 간다 했는데, 도로 막 내리더라고, 25,000원까지 갔다가.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어요. 22,500원 20% 보유하고 계시고. 예. 그러면은 일단 뭐 매수가까지는 아직은 뭐 안 내려왔네요. 그나마 다행으로, 그죠? 예. 예. 일단 LG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낙폭 과대된 대형주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었어요. 일단 자동차 완성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주, 거기다 이제 건설주, 거기다 이제 뭐 최근 뭐 증권주도 좀 반등을 좀 주기도 하고, 조선업종들도 좀 반등을 줬고, 철강업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을 좀 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주가가 한 폭의 그 급락세를 좀 보이기 이전이죠. 7월 달에 급락세를 보이기 이전 24,500원 정도 수준에서 한 단계 주가가 밀리면서 25,000원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25,00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주가 자체가 여기서 올라간다면 25,500원 정도, 25,500원 정도 선이 역시 좀 저항 구간을 작용되는 모습인데, 이 가격대까지도 강하게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밀려버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어차피 어머니 이 종목을 그럼 25,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하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좀, 네. 네. 매도 하지 마라 해야지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매도가 정도가 25,000원 그때 정확하게 보면은, 가격대가 25,650원이니까, 예. 26,000원이면 거의 350원 못 미쳤어요. 그죠? 예. 그럼 어머니께서 그 정도 26,000원이라 꼭 말씀드린다고 해서 26,000원 정확하게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관점보다도 단기적으로 좀 매도 시점을 좀 잡아주셔도 나쁘진 않았을 텐데, 일단은 또 그 25,000원 선이 또다시 깨어지는 시점에서도 갖고 오셨다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저는 여기서 일단 매도 타점을 잡아가기보다는 좀 보유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요. 네. 최근에 일단 수급이 이렇게 한 단계 9월 말부터 좀 한 단계 밀려버렸던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었어요. 물론 이제 3% 정도대에서 32% 정도 후반대까지 물량을 팔았는데, 이 물량들을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받아간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와 함께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매도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서 또 매도한다, 이런 건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이번에 대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역시 25,000원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폭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121 이평선의 기울기 자체가 지금은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바닥을 좀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히려 121 이평선의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게 더 흘러내린다면 오히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도 아닙니다. 지금 매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어머니께서 보시더라도 최소 25,000원 정도 분기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걸리겠죠? 한 달이 걸릴지 한 달 반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하이비전 시스템. 네. 매수가는요? 1,900원에 30%. 1,900원에 30%? 네.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으시죠? 그죠? 네. 그럼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본전하는 데까지요? 네. 본전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진 않죠. 수익을 내야죠. 그래, 그러면 수익을 내시려고 마음을 드셔야지. 왜 본전하는 데까지 시간을 먹어보세요? 네. 자, 일단 12,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12,000원까지요? 예, 왜냐하면, 네.
네. 이게 미래 산업이잖아요. 3D 프린터 관련 사업이고. 네. 그렇다면 그 12,000원까지 보고 네. 일단은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네. 지금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네. 박스권 때문에 지금 그 박스권 하단하고 박스권 네.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언젠가는 지금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래 산업이고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고 하이비전 네. 시스템의 어떤 이제 실적 추이가 조금 계속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12,000원 이상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본전 이상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12,000원 이상 더 들고 가라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12,000원까지만 보세요. 일단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3767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CJ제일제당 38만 5천원 10% 꼭 상담해 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을 38만 5천원대에 1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좀 현재 거의 매수가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일단 현재 오늘 동시효과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동시효과 현재 기준을 놓고 보면은 전일 대비 3.4% 정도 하락해서 38만 500원 정도로 보이고 있으니까 거의 38만 5천 정도 수준보다 약간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타 음식료품 업종들도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 좀 강한 고점을 형성시켰다가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짜왕 효과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여타 음식료품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좀 주가가 한 단계 좀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고 또다시 좀 밀려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CJ제일제당 실질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올 1분기나 2분기 같은 경우가 2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에는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하반기 정도에도 실적 자체가 그다지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를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올해 결산 실적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 좀 실적 자체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결론을 좀 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 일단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정도가 약간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38만 5천 정도 수님이 한 단계 좀 밀려난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에 가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이 박스권 정도의 구간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 매수가 정도에서 약간 밀렸다고 해서 여기서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 구간 자체를 어느 정도 시점에서 분명히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박스권 정도의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 측면 속에서는 보유 전략을 좀 세웠다가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진 이 박스권 정도의 상단 부분 정도를 지지가를 설정해놓고 난 이후에 좀 매매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을 좀 놓고 본다면 그다지 큰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안겨다 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니까 박스권 상단을 만약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한 42만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 예상 체결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0.58포인트가 하락해서 거의 2009포인트 정도 선을 지키는 모습인데요. 2008.62포인트 정도로 현재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를 좀 봤는데요. 일단 수급 동향도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13억 원대까지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162억 원 정도로 일단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726억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 1,000원 하락한 125만 1,00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상승폭에 비한다면 그다지 큰 조정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동시효과에 약간 마이너스권에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500원 하나가 16만 3,000원 정도니까 역시 현대차도 큰 폭의 조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력이 여전히 좀 강세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4% 올라서 49,950원 현재가 보이는데, 일단 5만 원 선 회복 여부가 좀 관건이겠는데요. 삼성물산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미미하지만 1.1% 상승을 보이면서 36,400원 정도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달리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정도는 또 강보합세 내지 1%대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2.3%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29만 500원, 일단 29만 원 정도 지지선은 좀 지켜줄지 여부 정도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2%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36만 3천 원인데 일단 큰 폭의 반등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동시효과에 전일 대비 4.53포인트 하락해서 668.29포인트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낙폭을 큰 폭으로 줄여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만이 790억 원대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여전히 쌍끌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은 580억 원대 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2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산 체결수 보겠습니다. 여전히 셀트리온이 0.8% 조정을 받으면서 71,4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 카카오도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0.74% 정도니까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12만 2천 원 정도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세나 CJ ENM, 메톡스 같은 경우는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CJ ENM과 로엔 같은 경우가 조정폭이 아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4.4%나 아직은 조정권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21,500원대까지 밀려난 그런 모습이고요. 컴투스나 코미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등폭을 주고 있는데 코미팜의 반등폭은 크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아마 아직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의 매도세가 좀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1,000억 원대 넘는 물량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한 160억 원 정도 순매수에 좀 가담을 해 주었는데 일단 기관들의 매수세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기는 역부족이었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9.49포인트 하락해서 2009.5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일단 두 자릿수 하락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좀 그나마 우리가 고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3.8포인트 하락해서 668.94포인트 마감되었으니까 일단 670포인트 때는 회복을 시켜주지 못했던 모습이다. 결국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지수 상승이 강했던 모습은 역시 삼성전자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낙폭 과대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기관들의 매수까지 유입이 되었던 부분들이 그나마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지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상승폭에 비한다면 큰 폭의 조정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인 매수세를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나마 좀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도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하락 반락되는 그런 모습이고 추세가 좀 꺾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반발 매수도 강하게 유입되지 못하고 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닥 시장 자체는 660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될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인데 만약 이 가격 지지대를 깨고 떨어진다면 밑에서 좀 강한 또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660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이 들어온다면 여전히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어볼 수 있는 측면은 여전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어떤 흐름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흐름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물론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같은 확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에 가담을 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손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측면으로 활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결국 시장 자체는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뼈 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자본이 간망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잡아가실 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페인트 오랜만에 종목 상담 들어온다, 그죠? 매수가 2,350원. 매수 진단 부탁드립니다. 비중은 안 적어 놓으셨네요. 3824님. 자, 현대페인트가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확고하게 뭔가 나오질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산 신국제선 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이 이미 오픈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지금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입점해서 굉장히 큰 규모, 인천 공항 면세점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면세점이 개장되어서 활발히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선이라든가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도 속속 예약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또 유람선들이 많이 오죠. 그렇다면 이것은 현대페인트, 즉 현대페인트의 실적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회사입니다. 그런 게 뭔가를 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성장에 날개 동력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보셔야 될 때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매수가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3,000원대 매도를 부근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절반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빠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앞으로 올라갈 타이밍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매수 시점을 다시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6723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한라홀딩스 57,000원 30%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도에서 분할되어서 그죠, 투자 사업 부분만 이용하는 한라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가가 57,000원 30% 정도의 보유 비중인데 오늘 종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손실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 대비 3.6% 하락해서 55,800원에 마감이 되었으니까 매수가 대비는 조금 밀려난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 최근 들어 주가가 좀 강하게 떠올랐을 때 61,000원대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좀 밀렸을 때 조금 더 저점에서 물량을 매수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그죠, 분할하고 난 이유니까 뭐 크게 비교 대상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실적적인 측면만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실적 폭이 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결사 실적을 놓고 보면은 그동안 꾸준하게 2013년 바닥 대비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확고한 턴어라운드가 시장에 명확하게 일단 제시를 해주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한라홀딩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만도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 대비 업황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환율 효과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가 먼저 선두로 달리고, 부품 업종들이 그때 일전에도 제가 8월 말경에 부품주들 말씀드렸다시피 만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평화전공도 마찬가지고 일단 SL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44,900원대까지 밀렸다가 주가가 최근 61,000원대까지 돌파가 되었으니까 역시 납북 과대된 측면 속에서 저가권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폭 정도는 충분히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한 단계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가 63,000원 정도의 가격대니까 이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전 고점대에 몰려있는 매물층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또 매물 우려감, 출의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대로 다시 한번 주가가 일전의 가격대까지 밀려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 조정을 거쳤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평화전공이나 SL 같은 종목들 보면은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정도 올라왔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1, 2, 3, 4, 5단계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업황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한라홀딩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매수가
주가 정도 수준까지는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최근 10월달 고점 자체가 61,5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이 가격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1,500원대부터 시작해서 63,000원대의 매물층이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뚫고 나서라도 밀려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대를 상승 시점에서의 분기점으로 좀 잡아놓고 매매를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반등폭을 좀 노려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원익. 원익이요. 원익. 예. 원익이에요, 어머니. 원익 IPS. 아, 원익 했어. IPS. 예, 예. 원익이라는 종목도 따로 있어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그 원익 IPS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1,750원요. 비중은요? 50%예요. 50%. 비중을 많이 담으셨는데 확 빠져서 좀 불안하시겠다, 그죠? 네. 네. 어머니 매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뭐 좋다 해가지고요. TV에 그 나오는 거 보고요. 그 제가 좋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머니. 예, 예. 예. 자, 이게 왜 원익 IPS가 못 가느냐면요. 예. 이게 순수 LED 장비 쪽만 취급을 하고 있으면 원익 IPS가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이제 LED 쪽으로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판국에 여기는 아직 LCD 장비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구형 장비들이 되다 보니 그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 장비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재고로 쌓여져 있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동사에 지금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이 안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형국인데, 자, 어찌되었건 손절선은 이미 지나치셨어요. 사실은 손절선이라고 하면 10,000원입니다. 이건 거의 9,990원 정도가 손절선이었는데 그걸 이미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관건은 뭐냐면 이 9,990원 선 아래는 언더슈팅이었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주가는 빠르게 10,000원대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네. 아직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10,000원대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 주가가 9,000원을 뚫고 내려간다. 종가상이에요, 어머니. 네. 종가상 9,000원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회사가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CJ ENM이요. CJ ENM. 네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84,020원. 84,020원. 비중은 어떻게 해요? 좀 많으신가요? 아니요, 비중은 10%. 10%. 네. 일단 CJ ENM 같은 경우는 일전에 CJ 50평보다 좀 분할되어가지고 최근 하고 있는 사업이 방송, 게임, 영화, 음악, 공연, 온라인 사업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건 업종이고요. 네네. 일단 CJ ENM의 주가 자체가 84,000원대 사셨다라는 부분 자체가 네네. 저는 어머니께서 너무 높은 가격대 사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왜냐면 일전에도 제가 8월 초순경에 아마 부산 강연에 갔을 때도 이 종목을 6만 원대 이하에 좀 사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일찍을 잡아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 9만 5천원까지 물론 갔다가 좀 밀려났다 뭐 그 이전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9만 5천원 신고가 내고 난 이후에 사셨나요? 그 이전에 사서 예. 사실은 몇 번 수익을 냈어요. 근데 네. 요번에 그
조금 저점에서 잡았다가 올라갈 때 또 한 번 잡았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네네네. 예, 그래서 조금 단가 높아졌는데, 네. 저는 61선 닫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 네네. 여기서 이 영역군에서 어머니께 손실이 나셨다고 네. 추가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 종목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직전 고점을 뭐 뚫을 수도 있고 직전 고점 영역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어머니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밀려버리면 네. 어머니 그때는 이제 팔 수 있는 영역권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그죠? 그래서 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물량이 현재 추세적으로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종가상 기준으로 확실히 깨고 떨어졌던 점은 일전에 살짝 네. 밀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신고가 그때 보여주고 나서 8월 24일 날 지수 조정권 영역에서 72,900원대까지 장중이 밀렸다가 74,800원에 마감이 되었던 이 영역이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좀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가상으로 확실하게 일단 이 구간을 깨웠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꼭 놓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달려가지고 수익을 보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내일이라도 만약에 주가가 오늘 매수가 정도 1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머니? 네네. 84,000 정도 어떤 단가를 좀 낮춰놨다면은, 아마 84,000, 오늘도 뭐 장중한 때는 86,300까지 갔었는데, 네네. 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저는 오히려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주 후반에 네. 반등이 들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아, 네. 여기서 어머니께 다 매달려 봐야 업황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어머니께서 네네.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수익을 그 이전부터 사서 매수해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수익을 보겠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과감하게 매도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부담이 네네. 없을 때 네. 매도 전략을 좀 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군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네. 종목들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차요. 기아차. 네. 매수가는요? 62,000원이요. 62,000원. 네. 보유하신 지가 한참 됐네요. 그죠?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10%요. 10%. 지금 일단 1년 가까이 돼 간다. 네. 그죠? 예, 예.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네. 저는 여기서 손실을 그냥 확정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기아차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어찌됐든 판매량이 지금 개선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젤 차들을 많이 생산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지금 같이 떠안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나 기아차는 미래 어떤 자동차죠.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데에 대한 대비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유럽에서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유럽 차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배출가스,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요. 그죠? 네. 걸렸죠. 그죠? 예. 폭스바겐이. 근데 우리도 그렇게 그 배기가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혹여라도 나타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굳이 완성차를 들고 갈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만 손절을 어느 정도 손실을 확정하시고 기아차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종목군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 가족분들 보유 종목 중에 화신테크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전기차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플라스틱 가공 회사인데 이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예.
상한가까지 갔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미래산업이긴 하지만 완성차 쪽이 아니라 부품주가 나왔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미래산업 쪽에 있는 부품주를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를 담고 계시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리스크를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대형주라는 이유 하나로 완성차는 기아차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들 아마 지금 교체 매매를 하신 어떤 종목을 교체 매매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 매매를 하는 종목보다 수익률이 낮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손실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오히려 미래차 종목군 쪽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게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네. 대안주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 MDS 테크를 사보세요. 차라리 기아차보다는. 네, 지금 MDS 테크 가격 조정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이거 매도하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예. 내일 제가 장중 공개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침 8시 반부터요, 오후 2시까지, 바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꼭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명확한 얘기, 신문을 어떻게 읽어서 적용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체적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번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경제TV 개국 실전을 맞아서 머니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 서울산업진흥원 여기 이청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정권, 보험, 부동산, 여러분들이 자산 재테크에 많은 도움을 받을 거고요. 경품도 많이 준비했답니다. 55인치 TV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노트북도 있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석해도 그러면 이거 경품 당첨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를 못 믿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예,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